예. 원인 제공자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즉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에게 네. 점점 더 시간을 많이 주면서 그들이 ICBM까지 가게끔 그냥 놔두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맥케인 공화당 의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과거 경험이 그래서 네. 실패했다는 얘기죠. 과거에 미국 대통령들도 실패했다라는 걸 존 맥케인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주 인도 북한 대사가 예. 전략 자산 축소하면 핵 동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북한 지도부에서는 엊그저께인가도 얘기하기를 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예. 우리 생존을 위한 뭐 아무튼 절대 어떠한 협상과도 바꿀 수 없는 태영호 공사도 그런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과거에도 시간을 벌어주면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로 돌아오더라. 그러니 문 대통령 당신이 지금 하겠다는 그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중국도 문 대통령의 의도를 아는 거죠. 중국도. 중국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네가 북한을 설득하면 그래서 핵과 미사일이 없어지면 사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상태가 되도록 중국이 나서라. 이게 문 대통령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전제가 되는 첫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 북한이 핵을 포기하느냐. 아니 이게 그러면 맥케인 의원이 얘기한 시간을 벌어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 지금 즉시 뭐 타격을 해야 된다는 선제 얘기예요. 타격은 누구나 지금 우리 국민이라면 누가 바라겠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네.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선제 타격 군사적 그 옵션을 빼고 나머지 중국까지 더 가담하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 예. 이게 북한을 그래도 핵 포기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거는 뭐 여기서 얘기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예. 과거 2차 대전 전에 그 히틀러가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한테 체코만 좀 떼어주면 내가 더 이상 안 할게. 그래서 계속 양보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더 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유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대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북한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 지금 한미 정상 간의 사드 관련 이견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느냐 예. 하는 것을 계속 의회 지도자들도 상호 그렇고 신뢰하는 과정까지. 이런 걸 일종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간보기 하는 거죠. 그래서 김종대 의원님이 다 설득을 못하고 돌아오신 것 같다. 이런 말씀 정도만. 아니 제가 맥케인 상원 의원은 안 만났으니까 예. 그걸 마저 만났으면은 다른 분들이 미스터 사드가 한 얘기를 맥케인 상원 의원에게 얘기를 안 했네.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지. 그때 해외 순방 중이었어요. 아, 맥케인 상원 의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영대님 7월 4일부터 2주간 러브 FM 청취율 조사합니다. 전화하면 꼭 정봉주의 정치쇼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왜 이 얘기를 하죠? 대신 홍보해주는 청취자가 계세요. 이런 놀라운,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걸 얘기를 하네. 어허.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지금 신영대 님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7월 4일부터 2주간, 러브 FM 청취율 조사한답니다. 전화 오면 어제 라디오 못 들었어요. 그럼 정봉재 정치쇼! 이렇게 해주시면, 제 청취율이 한 15%쯤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작두 타셨네. 이민희 의원님이 김종대 의원님 입담 터지셨네. 구국의 강철 이빨. 자, 박주민 의원님. 네. 자, 맥케인 의원과 한 얘기. 그다음 정상회담에서 물론 의제는 안 되지만 요 사드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도. 그러니까 과거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나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사실은 봉쇄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예. 게 저는 증명됐다고 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가만히 있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거라서 그렇죠. 이걸 가만히 있는 것이다.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약간 일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김종대 네. 의원님, 지금 이제 그 두 분 얘기가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미국 이 트럼프 정부도 들어와서 두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자, 바로 정영기 좋네. 의원님은 maximum pressure로 얘기한 거고, 박주민 의원님은 engagement 얘기한 거고, 얘기한 그리고 겁니다. 예. 또 여기서 또 한 명 있어요. 트럼프는 탑 프라이어리티로 북한의 핵 문제, 가장 최상위의 주제로 북한 핵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세 가지가 잘 버무려지면 좋은 비빔밥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인게이지먼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관여. 그래서 이제 맥시멈 프레셔, 즉,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압박과 예. 인게이지먼트, 북한이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적 대안.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럼 그게 뭐냐? 그럼 트럼프는 글쎄, 그런 게 필요해.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에 대한 준비된 답변은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많은 지식인들은 트럼프가 말은 방향은 제대로 제시했는데 준비된 프로세스는 없다. 예. 이런 평이 주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뉴욕 타임즈에서 뜻밖의 사설을 씁니다. 트럼프 머리로는 북핵 문제 해결 못하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 문재인 대통령 말을 경청해봐라. 뉴욕타임즈에서요? 뉴욕타임즈에서. 오. 그때 국내 언론에서는 저 문정인 특보 막 두들겨 패기 바쁠 때 예. 미국 언론은 까꿀로 된 논조가 나왔다고. 그렇죠. 까꿀로? 예. 그래서 제 얘기가 이겁니다. 예. 그래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했어요. 자, 핵동결은 시간을 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돌파구를 열자는 의미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은 지금 미국이 시행하고 있다. 얼마 전에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는 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 대안도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대화의 시작 시점은 핵동결이 됐을 때부터다. 그다음에 저기 북한을 신뢰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핵 하시잖아요.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실험 중단을 얘기하는 거죠. 실험 중단, 미사일 발사도 중단이에요. 아.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과거로의 롤백 정책, 예. 즉 그냥 북한의 선언만 믿는 게 아니라 사찰단이 들어가서 IAEA가 검증하는 겁니다. 이 동결 상황을. 예. 그래가지고 지금 베일에 까진 걸 다 투명하게 들춰내는 거예요. 예. 이걸 동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저기 의미 없는 짓입니까? 근데 NPT는 탈퇴했잖아요, 북한이. 탈퇴한 걸 복귀해야지. IAEA의 사찰까지 받아들이면 이걸 동결이라고 우리는 믿겠다. 예. 아. 그래서 이 방식은 그 바탕 위에서 미래의 핵을 제거하고 예. 그러면서 이 동결과 검증이 제대로 돼서 신뢰가 쌓이면 2차로 과거의 핵까지 제거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종대 의원님,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게 다뤄야 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왜 당하고 입장이 틀려요? 자꾸 틀리다 그랬는데 당론이 없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내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 당론을 위배한 게 없으니까 저 사과 못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근데 왜 그 당 의총에서 사과를 했어요?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당내문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한번 해줘요, 좀. 곤란을 끼쳐드려. 사과를 강요하고 압박을 가하고 한 번만 했죠. 죄송합니다. 미리 진작에 좀 하지. 자, 송영무 장관 어떻게, 그 장관 후보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 이건 우리 정윤기 의원님 먼저 말씀 좀 듣고. 그래 들어보자고. 예.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송영무 장관 후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송 장관 후보자는 이런 겁니다. 답변하시는 자세부터가 예.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렸다. 그 과정에 음주운전, 은폐 의혹, 또 다른 음주운전 의혹,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예. 그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로 이 나라의 국방 개혁을 예. 할 사람이고 방산 비리를 척결할 사람이고 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낼 정말 무골로서의 기계가 느껴졌는가. 이제 제가 다른 거 구체적인 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또 말씀드린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말씀하는데 정윤기 의원님을 이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 제 지역이 또 그 은진송 씨, 송시열, 송준길 그 노론이 만들어진 바로 송촌동이라는 아예 행정동이 있어요. 예, 그랬던 지역이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저는 청문회에서 이분이 그동안에 각종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나 잘못됐다. 자, 그런데 내가 국방장관이 돼서 나 이런 일들 꼭 좀 하고 싶으니 나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 뭐 이런 식의 야, 역시 해군 참모총장, 사성장군 아무나 못하는구나. 아하.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다면 그 기계를 못 보여줬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등학교 선배라고 하는 학교는 떨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솔직히 말씀- 선공후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선거우사는 훌륭한 당의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갈까? 그건 좀 궁금하네. 예,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어제 그저께 청문회 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당론을 위배했다는 정봉주식 마타도어에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 내가 사과할게요. 한 것도 죄송합니다. 아닌데. 그런데 그 송영무 후보자가 굉장히 어눌해요. 말씀하시는 게? 말씀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또 길게도 못합니다. 배만 탔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배만 탔고 합참이나 이런데 작전 부서에 근무를 해가지고 바깥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짠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한 분야에 몸담다가 배만 타고 저렇게 보니까 말도 어눌하구나. 아니 충무공 이순신이 말 잘했습니까? 그건 몰라요. 확인이 안 원균이가 돼요. 더 잘했어요. 그건 확인이 안 돼요. 유성룡이 더 잘했어요. 그럼 영화 배역에 따라 좀 틀린 거죠. 장군이 글을 잘 썼던 거는 분명합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그렇죠. 난중일기는 만연체가 아닙니다. 아니, 그 단문으로 예. 날씨. 정말 잘 쓴 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신금을 울려요. 나는 그 송영무 후보자의 말이 어눌하고 길게 좀 아름답게 메이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또 연평해전의 그 예. 승전의 그 유공자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개 봤을 때 뭐 내가 대신 답변해 줄까? 이 생각도 했어요. 구구의 강철 이빨이. 하도 안 되니까 이게. 그러나 그걸 꼭 단점으로 보지 마라. 그리고 난중일기 같이 드라이하게 필요한 말만 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해군의 봐주자. 전통이다. 예. 해군의 전투. 이거는 아니 정말로 저기는 예? 국방장관 아니 뭐 대탕평 인사도 한다니까 예. 정의당에서 국방장관 한번 이렇게 맡으시면 제가 시켜주면 안 할 사람입니까? 그러나 저기 정치 현실이라는 게 있어서 예. 사람 아니에요. 빼가기가 되면은 아니, 당연히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김종대 의원이 적절하니. 아니, 근데 그럼 송영무 의원을 이 후보자를 날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네, 얘기가. 아니 그래서 그 다음 장관으로 제가 물망에는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박주민 의원님, 네. 송영무 장관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무사에서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새갔는지 좀 조사해야 되겠다. 그런 게 기밀이 있죠. 샜어요. 예. 그 레이더 관련된 감사 자료가 지금 예. 흘러나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조직적으로 지금 군에서 저항하는? 이 인사에 대해서 저항하는 걸 봐도 김종대 의원이 평가하셨던 것처럼 군 개혁에는 상당히 적합한 인물인 것 같다라는 것을 반대로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것만으로도 현재 우리 국방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좀 필요한 인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에서 지금 당 입장은 어떤가요? 자유한국당 반대,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잖아요.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기류가 어때요? 자유한국당 반대. 바른정당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도 강하게 반대입니다. 강하게 반대. 예. 정의당은? 정의당은 유보적 태도를 오늘 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겠다 하면서 후보자한테 예. 두 가지 도덕성에 불거진 의혹 음주운전과 자문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명을 해라. 검증이 어제 좀 청문회에서 미흡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반면에 개혁성은 높이 평가한다. 근데 제가 군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는 예.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뭐 기밀이 유출된 부분이 있다면 예. 그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만 이 건만이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마치 재벌과 결탁해서 예. 재벌 개혁에 저항하는 걸로 적폐 세력의 저항 또 강경화 장관의 저기 하니까 외교부 내 외무고시 출신들이 예. 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저항한다. 또 안경환 조국 이런 적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조직적으로 적폐 세력이 저항한다. 매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아직 문제 있는 거 검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 기시감 데자비 없습니까? 아니 십상시 정윤의 문건 사건이 터지니까 예. 그 십상시에 대한 조사는 안 하고 이 문건이 나간 게 국기문란이다. 이러면서부터 여기까지 꼬인 거 아니에요? 예. 꼬리가 머리를 흔들고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근데 십상시 그 정윤회 문건하고 좀 사안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이거는 오히려 그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나간
거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안경환 그것도 지금 두 종류의 문건이 나왔는데 네. 한 종류의 문건은 결국 어떻게 나왔는지 결국 파악이 안 되죠. 언론이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아직도 그렇죠. 해명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 전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조치하더라도 과거에 정윤회 십상시 문건도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본질적인 그러면서 문건 유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딱 덮고 본질은 덮고 말단적인 걸 가지고 지엽적인 걸 가지고 이게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했던 부분이 근데 여당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인사청문회 과정은 공개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한 이야기가 건이 아니라 있긴 있었어요. 몇 건이, 네, 그런데 몇 건건이 그렇게 적폐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라는 식으로만 지금 계속 그렇게 보면 나오니까 안 제가 된다. 말씀드린 아니 그런데 예. 지적할 건 해야죠. 제가 어떤 문건이 샜는지 다 압니다. 그다음에 어디서 샜는지도 알아요. 그건 나올 때가 빤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송영모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면서 매우 특이한 현상을 예. 봤는데 이상하게 그 후보자가 왜 국회에 답변서 낸 거 있잖아요. 예. 그 두툼한 책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책자에 쓰여진 내용하고 실제 청문회에서 답변 내용이 상당히 다르더라고. 예를 들어 많아요. 사드 문제 같은 경우가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은 왜 서면 답변하고 입장 다르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어떻게 그래 이해하는 보니까 게 맞아요? 이제 그 촉박한 시간에 대부분의 답변은 국방부 실무부서에서 작성을 했고 이걸 제대로 필터링해야 되는데 일단 제출하기 바빠서 예. 상당히 많은 수가 그냥 빠져나왔는데 후보자의 진짜 생각이 청문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훨씬 개혁적으로 많이 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군 형법 개정안 그거 예. 반대 아닙니다. 군 사법제도 개혁 반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예민한 사항들 이렇게 보면은 근데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온건하거나 혹은 유보적이다라고 이미 언론 보도는 좀 나왔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서면 답변에서는 서면 답변에서. 예,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혼란스럽게 보도도 나간 겁니다. 예. 이래서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개혁적이네. 이래가지고 그걸 또 여러 번 의지 표명할 기회를 주니까 실제로 해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 그러지만 메시지가 강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론을 위배한다는 오해를 받아가면서 평가해 줄 건 해주자. 다시는 이런 기회 안 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소군 해군 출신으로서의 그동안의 육군의 패권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국방을 민주화하고 국민을 닮은 국방을 만들어달라. 예. 이런 당부 말도 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정윤기 의원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 교육부 총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결국 결론 처음에는 이제 그 논문 표절로 신경전하고 벽에 벽보까지 붙여서 결국 떼내고 그랬는데 마지막 그 뒷부분에 갖고는 이제 이 자료 제출 미비를 갖고 교육부하고 또 설전을 벌이다가 별 내용 없이 이제 정해했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까지 하다가. 자, 이제 여기가 청문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팩트 구체적인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서 논쟁하는 거는 예. 또 이 프로그램 봉도사님 저기도 안 맞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김상곤 후보의 어떤 이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 예.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랄까 이 국민의 대표자들입니다. 지금 예. 국회의원이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면서 또 공격 비슷하게 하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뭐랄까 한번 싸우러 나온 사람인 것 같은 이런 점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본인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일련의 발언들이 있어요. 사상적인 그렇죠. 편향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말을 누가 봐도 이거는 말장난 아닌가 싶을 정도의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저분이 진짜로 소신이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있기나 있는 건가 하는 측면도 주고 무엇보다도 아무튼 이게 아무튼 싸우러 나왔나 이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논문 표절 이거는 본질과 관련되는 거죠. 그건 국방장관이 병역 기피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근데 논문 표절이 누가 봐도 명백한데 표절이 아니다. 부끄럽지 않다. 당시에는 다 그랬다. 이 점이 누구도 국민들이 그거 보면서 납득하셨겠는가.
박주민 의원님.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 사상 검증처럼 사실은 지난 청문회가 운영되는 모습들을 봤는데 김희수 헌재 재판관 때도 정말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검증인 것처럼 사상에 대해서는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저도 청문회장에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경기도 교육감으로 2번이나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랬죠. 그분을 두고 사회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치게 좀 편향된 시각을 좀 드러내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아마 그런 식의 질문에 뭐 후보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싸우러 불구하고 나온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 임하는 후보로서는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할 필요는 있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데 좀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사상적으로 한쪽에 이제 딱 정해놓고 김상곤 후보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해놓고 계속 비슷한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인간적으로도 좀 약간 좀 화가 날 수밖에 예, 없었다. 계속 하긴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근데 이런 거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여러 가지 저기 있지만 가장 본질은 법치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예.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런 공직에 취임하는 분이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의 본질에 대한 그분의 그동안의 행적이 좀 다른 것 같다 싶으면 확실히 그런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야당 의원으로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노여우신가 봐요. 노여운 그게 표정에까지 나타나고 이 어투에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을 내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예. 김종대 의원님. 네. 잘 모르세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서 왜 계속 딴청을 하세요? 아니 뭐 저는 그거 TV로만 봤는데 예, 내막은 잘 모르죠. 정의당은 우리도 어떤 입장이죠? 저희도 그 입장 안 냈습니다. 아직까지는. 청문회 이후를 봐야 되고 정의당이 6명밖에 안 돼 상임위에 다 못 들어가잖아요. 교육 사회 쪽은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 못 들어가는 상임위에 대해서는 입장이 저희가 표명이 늦습니다. 반면에 국방부 같은 경우는 오늘 빨리 의총을 해서 또 어제 상황을 다 보고 드리고 이게 참 합리적으로 돌아가는데. 송영무 후보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후보자의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 개혁성은 높이 평가하겠다. 그러나 도덕성은 추가 해명해라. 예,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김상곤 교육부총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이제 끝난 건가요? 또 다시 정해됐으면 다시 오늘 차수를 받고 하고 있어요. 차수를 받고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예. 요거 한마디 했네. 어떻게 지금 입장이 바른정당도 반대하나요? 예, 뭐 저희가 바른정당도 파악하는 걸로. 예. 그러면 여기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될 위험성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글쎄요, 사실은 이제 답답한 정국이 정말 있을 때네. 답답하죠. 왜냐하면 지금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권이에요. 예. 인수위가 있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공백을 이거. 더 둘 수는 없는데 근데 인수위가 없이 정권이 시작됐던 그 이유가 바로 사실 지금 반대하고 계신 야당도 때문인데 예. 그런 것에 대한 감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김상곤 교육부 총리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일단 대통령 정상회담 끝나고 돌아오면서 분위기 좀 좋아지면 조금 더 환경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겠다. 게 저는 증명됐다고 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가만히 있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거라서 그렇죠. 이걸 가만히 있는 것이다.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약간 일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지금 이제 두 분 얘기가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도 들어와서 두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자, 바로 정영규 의원님은 maximum pressure로 얘기한 거고, 박주민 의원님은 engagement 얘기한 거고, 그리고 예. 또 여기서 또 한 명 있어요. 트럼프는 top priority로
북한의 핵 문제. 가장 최상위의 주제로 북한 핵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세 가지가 잘 버무려지면 좋은 비빔밥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인게이지먼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관여. 그래서 이제 맥시멈 프레셔, 즉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압박과 예. 인게이지먼트, 북한이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적 대안.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럼 그게 뭐냐? 그럼 트럼프는 글쎄 그런 게 필요해.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에 대한 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 북한이 핵을 포기하느냐? 아니 이게 그러면 맥케인 의원이 얘기한 시간을 벌어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 지금 즉시 뭐 타격을 해야 된다는 선제 얘기예요. 타격은 누구나 지금 우리 국민이라면 누가 바라겠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네.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선제 타격 군사적 그 옵션을 빼고 나머지 중국까지 더 가담하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 예. 이게 북한을 그래도 핵 포기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거는 뭐 여기서 얘기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예. 과거 2차 대전 전에 그 히틀러가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한테 체코만 좀 떼어주면 내가 더 이상 안 할게. 그래서 계속 양보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더 커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유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대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북한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 지금 한미 정상 간의 사드 관련 이견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느냐 예. 하는 것을 계속 의회 지도자들도 상호 그렇고 신뢰하는 과정까지. 이런 걸 일종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간보기 하는 거죠. 그래서 김종대 의원님이 다 설득을 못하고 돌아오신 것 같다. 이런 말씀 정도만. 아니 제가 맥케인 상원 의원은 안 만났으니까 예. 그걸 마저 만났으면 다른 분들이 미스터 사드가 한 얘기를 준비된 답변은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많은 지식인들은 트럼프가 말은 방향은 제대로 제시했는데 준비된 프로세스는 없다. 예. 이런 평이 주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뉴욕 타임즈에서 뜻밖의 사설을 씁니다. 트럼프 머리로는 북핵 문제 해결 못하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 문재인 대통령 말을 경청해봐라. 뉴욕타임즈에서요? 뉴욕타임즈에서. 오. 그때 국내 언론에서는 저 문정인 특보 막 두들겨 패기 바쁠 때 예. 미국 언론은 까꿀로 된 논조가 나왔다고. 그렇죠. 까꿀로? 예. 그래서 제 얘기가 이겁니다. 예. 그래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했어요. 자, 핵동결은 시간을 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돌파구를 열자는 의미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은 지금 미국이 시행하고 있다. 얼마 전에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는 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그 다음에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 대안도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대화의 시작 시점은 핵동결이 됐을 때부터다. 그다음에 저기 북한을 신뢰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핵 하시잖아요.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실험 중단을 얘기하는 거죠. 실험 중단, 미사일 발사도 중단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과거로의 롤백 정책, 예. 즉 예. 원인 제공자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즉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에게 네. 점점 더 시간을 많이 주면서 그들이 ICBM까지 가게끔 그냥 놔두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맥케인 공화당 의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과거 경험이 그래서 네. 실패했다는 얘기죠. 과거에 미국 대통령들도 실패했다라는 걸 존 맥케인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주 인도 북한 대사가 예. 전략 자산 축소하면 핵 동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북한 지도부에서는 엊그저께인가도 얘기하기를 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예. 우리 생존을 위한 뭐 아무튼 절대 어떠한 협상과도 바꿀 수 없는 태영호 공사도 그런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과거에도 시간을 벌어주면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로 돌아오더라. 그러니 문 대통령 당신이 지금 하겠다는 그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중국도 문 대통령의 의도를 아는 거죠. 중국도. 중국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네가 북한을 설득하면 그래서 핵과 미사일이 없어지면 사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상태가 되도록 중국이 나서라. 이게 문 대통령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예. 가장 전제가 되는 첫 출발점. 맥케인 상원의원에게 얘기를 안 했네.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지. 그때 해외 순방 중이었어요. 아, 맥케인 상원의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영대님 7월 4일부터 2주간 러브 FM 청취율 조사합니다. 전화하면 꼭 정봉주의 정치쇼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왜 이 얘기를 하죠? 대신 홍보해주는 청취자가 계세요. 이런 놀라운,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걸 얘기를 하네. 어허.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지금 신영대 님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7월 4일부터 2주간, 러브 FM 청취율 조사한답니다. 전화 오면 어제 라디오 못 들었어요. 그럼 정봉재 정치쇼! 이렇게 해주시면, 제 청취율이 한 15%쯤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작두 타셨네. 이민희 의원님이, 김종대 의원님 입담 터지셨네. 구국의 강철 이빨. 자, 박주민 의원님. 네. 자, 맥케인 의원과 한 얘기. 그 다음 정상에 대해서 물론 의제는 안 되지만 요 사드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도. 그러니까 과거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나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사실은 봉쇄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